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와 함께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장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자와 그의 후학들이 쓴 장자에는 장자 인생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위나라 재상을 지낸 해자를 친구로 두었고 해자가 먼저 죽자 말동무가 웃게 된 걸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장자는 제후에게 곡식을 빌리러 다닐 정도로 가난했지만 제후가 재상 자리를 준다고 했을 때에도 자유로운 삶을 위해 사양했습니다. 전국시대에 저술된 책 가운데 장자를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매우 빈약합니다. 장자보다 약 50년 후에 태어난 손자는 장자는 자연에 가려서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간략하게 말했고, 손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여부리가 편찬한 여시춘추에도 장자의 이름이 나오지만 장자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장자의 전기를 쓴 사람은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노장신한열전에서 장자를 소개했는데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장자는 몽지방 사람으로 이름은 주이다. 그는 일찍이 몽지방의 칠원이라는 곳에서 벼슬아치 노릇을 했으며 양해왕, 제선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의 학문은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그 요체는 근본적으로 노자의 학설로 돌아간다. 10여 만자에 이르는 그의 책은 대부분 우화로 이루어져 있다. 어부, 도척, 거협편을 지어서 공자무리를 호되게 비판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밝혔다. 외루허, 항상자 같은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이며 사실이 아니다. 그는 빼어난 문장으로 세상일을 살피고 인간의 마음에 어울리는 비유를 들어 유가와 묵가를 예리하게 공격했다. 비록 당대의 학문이 무르익은 위대한 학자들도 그의 공격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의 말은 거센 물결처럼 거침없이 생각대로 펼쳐졌으므로 왕공이나 대인들에게 그릇감으로 여겨지지 못하였다. 사마천이 말한 몽지방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송나라에 속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장자 여러구편에 그 근거로 삼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에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수레 100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송나라로 돌아온 조상은 장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옹색한 골목의 궁한 집에 살면서 곤궁하여 집신이나 만들고 깡마르고도 부왕이 난 얼굴을 하고 지내는 것은 저로서는 하지 못할 일입니다. 단번에 만승의 군주를 깨우치고 100대의 수레를 뒤따르게 하는 일은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이에 장자가 말했습니다. 진나라 임금이 병이 나서 의원을 불렀소. 종기를 째고 고름을 짜주는 자에게는 수레 1대를 내렸소. 고름을 빼는 자에게는 수레 5대를 내렸소.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이 천할수록 그에게 내리는 수레는 더욱 많았소. 당신이 그의 치질이라도 고쳐주었단 말이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레를 받았소? 당신은 어서 물러가시오. 사마천은 장자가 양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종행가 소진과 장이 유학자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셈입니다. 학자들은 장자의 활동 연대를 기원전 375년을 상한선으로, 기원전 275년을 하한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양주와 묵적은 말하면서도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장자라는 책에도 공자, 노자, 묵자, 양주는 말했지만 맹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와 맹자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이에 대해 펑유오라는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장자도 양주의 추종자였고 장자 역시 맹자를 공자의 추종자로 보았으므로 맹자의 양주 묵적에 대한 반대는 포괄적인 반대였으며 장자의 유가 묵가에 대한 공박 역시 포괄적인 공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양주만 지목했고 장자는 공자만 지목했을 뿐 맹자와 장자 두 사람이 반드시 서로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분석이지만 추정일 뿐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젊은 시절에 벼슬을 한 적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장자 삼목편에는 장자가 누더기 차림으로 위나라 임금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나라 임금이 어째서 선생은 그토록 공경에 빠졌느냐고 묻자 장자는 가난한 것이지 공경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난한 것은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혼미한 임금과 어지러운 신하들 사이에 처신하면서 공경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장자도 좋은 시절을 만났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장자가 살았던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송나라는 주나라에 의해 멸망한 은나라 유민들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로 시조는 미자입니다. 공자는 미자, 기자, 비간을 은나라의 어진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중 미자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이복형으로 여러 차례 주왕의 실정을 간언했으나 듣지 않자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린 후에 주나라에 기의했습니다. 춘추시대 송나라는 국력이 제법 강했습니다. 송나라 주변에는 위나라, 정나라, 노나라,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등이 있었는데 기원전 7세기 중엽 송양공 때는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제나라의 황공이 죽자 제후국 사이에 해명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록에 따라서는 송양공을 춘추 5패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송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고륙 상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94년 송나라는 초나라에 의해 5달 동안 포위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전국시대 중엽 장자가 살던 당시 송나라는 척성과 그의 아우 은이 다스렸습니다. 장자가 출생할 즈음인 기원전 369년 제위 3년 만에 죽은 벽공의 뒤를 이어 아들 척성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는데 장자가 40살쯤 될 때인 척성 41년에는 그의 동생 은이 형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군주가 되었습니다. 은 11년에는 공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시호가 강왕입니다. 강왕은 동쪽으로는 제나라를 공격하여 성 5개를 빼앗았고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땅 300리를 빼앗았으며 서쪽으로는 위나라 군대를 패배시켜 제나라와 위나라의 적대국이 되었습니다. 자만한 광왕은 술과 여자에 빠졌고 신하들 가운데 가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활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후들은 그를 송나라의 거랑이라는 뜻의 걸송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제나라가 송나라를 정벌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제나라 민왕은 위나라, 초나라와 함께 송나라를 정벌하여 강왕을 죽이고 마침내 송나라를 멸망시킨 후 세 나라가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장자가 살았던 시대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그는 언젠가부터 벼슬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장자 여러구편에는 장자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송나라 왕을 만난 후 술의 열대를 받고 장자에게 자랑하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황하가에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는데 쌀이로 삼태기를 짜서 생활수단을 삼고 있었소. 그 집 아들이 한 번은 깊은 못에 잠수하여 천금의 진주를 얻었소.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말하였소. 돌을 가져다 깨뜨려 버려라. 천금의 진주란 반드시 깊은 못 속 검은 용의 턱에 붙어 있던 것이다. 너가 그 진주를 주울 수 있었던 건 반드시 용이 마침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검은 용이 깨어 있었다면 너가 어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지금 송나라가 빠진 수렁은 좀처럼 쉽게 헤어나올 수 있는 깊은 못이 아니며 송나라 왕의 사나움은 검은 용 정도에 그치지 않소. 당신이 수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그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오. 만약 송나라 왕이 깨어 있었다면 당신은 잘게 부서져 가루가 되었을 것이오.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등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벼슬을 하더라도 폭군에 의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장자의 사상은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노장신한 열전에 있는 장자 이야기 뒷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나라 위왕은 장주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후한 예물을 주고 재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장주는 웃으며 초나라 왕의 사신에게 말했다. 천금은 막대한 이익이고 재상이란 높은 지위지요. 그대는 어찌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 소는 여러 해 동안 잘 먹다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결국 종묘로 들어가게 되오. 이때 그 소가 몸집이 작은 돼지가 되겠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소. 그대는 빨리 돌아가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논일며 스스로 즐길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 지식인이었던 장자는 벼슬하지 않고 처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관직에서 물러났거나 처음부터 관직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장자의 글은 많은 위안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라는 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